네, 박정호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긴급하게 이건태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건태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저희가 12월 들어서 12월 3일 내란 사태에서부터 어제 이 좀 안타까운 제주항공 참사까지 너무 국민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해가지고 네. 마음이 정말 무겁고,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들에게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정말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국가적인 일환이 12월 달에 두 건이나 이렇게 한 건만 해도 예견하기 어려운 이 유난이 두 건이나 발생해가지고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건태 의원을 전화로 긴급하게 연결을 좀 해봤는데, 예. 조금 전에 이 공조본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네, 체포영장 청구가 있었다. 사실은 이 공수처가 어제까지 이 3차 소환 조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결정할까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도를 많이 봤었는데 체포영장 바로 신청하는 모습이 됐는데 예. 의원님은 예.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 뭐 세 번이나 소환을 불응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고 청구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장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게 될 거고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체포영장은 소환 불응을 2번 정도 하면 네.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아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신부님을 감안해서 더 탄탄하게 하려고 세 번이나 소환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번 만에, 그러니까 2번 불응의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예. 3번까지 어쨌든 기다려줬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직무 정직이 아니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봐준 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봐줬다는 측면보다는 네. 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을 확실히 더 다지기 위해서 한 번 더 소환 요청을 하고 네. 세 번째 불응한 것까지 더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더 탄탄해졌잖아요. 체포영장 기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소환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더 탄탄하게 단단하게 그러니까 꼭 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예. 네. 자, 보니까 오늘 오전 0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공조본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게 청구한 지도 11시간 20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이걸 체포영장 청구 이게 들어오게 되면 법원에서는 어떤 프로세스, 어떤 절차로 이걸 판단하게 됩니까? 이제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네. 우리 국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실질심사,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구속 전 신문제도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네. 체포영장은 그런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만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체포영장은 청구하면 그날 발부 여부가 바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0시에 청구했으니까 오늘 중으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걸로 예상합니다. 오늘 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다. 예. 그래요. 예. 체포영장이 바로 발부가 될 거다. 그러면은 오늘 중이라고 하면은 0시, 그러니까 오늘 0시 했으니까 내일 0시 되기 전에 아마 결정이 나올 거다. 예. 그렇군요. 그게 오래 걸리지 않는군요. 체포영장은 이제 요건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네. 그것은 이미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해서 사령관들,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찰이 발표한 김용현 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명백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네.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건 3번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건도 명백히 충족이 된 거죠. 그러면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런 걸 따지지만 네. 체포영장은 그걸 따지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네. 우려가 있으면 바로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법원이 저는 무난하게 영장을 발부할 걸로 예상합니다. 무난하게 영장을 예. 발부할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이랑 좀 혼동하기 쉬운데 구속영장 이게 구속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영장 발부 여부가 엇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예. 좀 가슴 조마조마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은 같은 그 정도의 난이도가 있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 측 변호인 얘기는 뭐냐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건 많이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요. 이제 공수처법에 보면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해당되죠. 네. 그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리고 그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검찰도 이제 지난번에 김용현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 법원이 수사권 여부를 영장 판단 때 이미 했어요. 거기에 이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남목 다목. 남목은 경찰 공무원의 비리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경찰청장의 내란죄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목은 그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내란죄 관련 사건으로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것을 법원이 인정을 했어요. 수사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공수처도 같은 논리로 수사권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 그러면은 영장을 가지고 이걸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하러 갈 때 혹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이걸 염려하는 분들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돌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압수수색하고는 좀 달라요. 압수수색은 이제 국방시설이라든지 공무상 시설은 그걸 관리하는 측에 승인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형사소송법 그 해당 조항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단서 조항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응가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관의 관리자가 그 국방시설이나 공무시설의 경우에는 승낙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근거로 아마 거절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거부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호처가 이것마저도 거부를 하게 되면 특수업무집행 방해 현행범이죠.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경호처가 이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들로서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영장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는 네. 체포 현장에서는 압수수색 검증이 다 가능해요. 형사정법에 의해서. 음. 별도의 압수수색 검증영장이 필요 없이 네.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것을 경호처가 그 문을 안 열어주거나 거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요, 이게 뭐 법이 문제가 아니라 막 무대뽀로 나왔을 경우에는 예. 경호처가 거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수계 입장에서도 네. 결코 이게 본인한테 유리하거나 간단한 게 아니라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그 상황을 다 체증해가지고 네.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예. 윤석열 내란 수계로서는 엄청난 큰 타격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체포영장이 경호처에 의해서 집행이 불능사항이 되면 네. 그거야말로 이제 구속영장 발부의 발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윤석열 내란 수계 입장에서는 네. 이 사법 절차에 있어서 이제 거의 구분동선이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안에 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의원님께서는 예상을 하셨는데 그럼 집행은 언제 되는 겁니까? 발부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시간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그 공수처가 이제 집행하는 네. 그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리력은 있어야 되니까 공조본이니까 네. 아마 경찰 국수본의 직원들과 같이 대동해서 집행하러 가겠죠. 네. 그런 준비를 갖춰서 갈 겁니다 아마. 근데 뭐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가 되게 된다면 48시간 동안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체포가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체포 시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체포가 되면 이제 그 신병이 아마 체포영장에 어디에 신병을 두라고 하는 기재가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뭐 이제 구치소에 수감하도록 하겠죠. 네.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구속영장이 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에 대기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실질심사 받으러는 법원에 나오겠죠. 본인이 이제 받겠다고 하면 법정에 나와서 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본인이 거부하면 그냥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제 계속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되고 기각이 되면 구치소에 석방이 되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공수처가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면 공수처에서 바로 석방이 되겠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과 앞으로의 이 상황들을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체포영장 발부된다고 하셨고 구속영장도 청구를 할 걸로 뭐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들, 그 발언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구속영장 발부는 보조 및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3번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잖아요. 그렇죠. 또 검찰에서도 한 번인가 요청했는데도 불응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도주 우려도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현직 대통령이 관저에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는 거 아니냐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네. 출석을 뭐 수사기관 출석을 4번이나 불응했기 때문에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비정상적인 생각을 할지 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본인이 위헌 위법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령관들이 다 내라 또 예. 총을 쏴서라도 예.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다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도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한 그렇죠. 고려 사항인데 예. 이건 뭐 형법의 그 첫 번째 범죄가 내란죄예요. 형법에서 형법 각칙에서 네. 형법 총칙에서는 이제 그 형법의 운영 원리를 쭉 규정해 놨고 형법 각칙에서는 개개 범죄를 정해 놨는데 네. 형법 87조가 형법 각칙의 첫 번째 범죄예요, 그게. 아. 그게 내란죄를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형법에 정한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내란죄예요. 그 내란죄를 범했으면 뭐 중대성으로 보면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 범죄를 범한 그렇죠. 피의자죠. 네. 아,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정말 심각한데, 자, 이제 윤석열 수사 이것도 지금 분수령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이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최상목 대행도 지금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최상목 대행은 최소한 네. 헌법재판관 그 3명의 임명은 빨리 신속하게 해야죠. 지금 이제 제주항공 참사 사건이 네. 벌어져가지고 좀 응급한 사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그건 또 참사 대응은 참사 대응도로 하더라도 이런 내란 사태라고 하는 네. 국가적 위난은 또 위난대로 또 빨리 헌법 절차에 의해서 이 위난이 해결되도록 당연히 권한 대행은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국가 신인도가 내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확 추락했다가 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에서 빨리 이루어지고 계엄 해제가 되고 또 탄핵 소추가 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절차에 의해서 이 사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자 국가 신인도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한덕수 네. 한덕수 총리가 네.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다시 추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신인도 제고,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네. 헌법 절차에 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본인이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신인도,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네. 이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당락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네. 본인이 국가로부터 부여한 임무, 헌법으로부터 부여한 임무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헌법재판관 3명의 신속한 임명, 네. 그겁니다. 그것은 권한대행의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헌법이 주어진 의무. 그리고 그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부여하는 어떤 창설적이고 형성적 권한 행사가 아니라 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이 이분들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있어 첫 준비기를 보면은 윤석열 측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지연 전략을 펴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도 그렇고 또 헌재도 그렇고 신속한 심리,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 헌재 재판관 3인이 빨리 임명이 돼야 헌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6인이라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 완전체로서 이걸 결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서 늦어질까봐 많은 국민들이 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헌법재판소는 네. 헌법재판소의 그 본질적 임무와 기능이 헌법 수호입니다. 헌법 수호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네. 내란이라고 하는 국헌문란은 결국 헌법 파괴예요. 그렇죠. 이 헌법 파괴에 대응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우리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 체포영장의 의미, 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어떤 형식으로 또 그 이후의 상황까지 정리를 한 번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많이 함께하고 계신데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 내란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고 내란 수계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되고 처벌되는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가의 신인도가 제고되고 경제가 안정되는 그런 이제 평온한 삶으로 빨리 복귀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많이 답답하실 거로 생각됩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게 너무 명백하고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선재하는 세력들이 망동을 하더라도 결코 그게 성공할 수도 없고 곧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헌법 절차대로 이 사태가 마무리 될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복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긴급 연결을 해봤습니다.